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목소리를 담당하는 이지혜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그림을 담당하는 장세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들 코로나로 집에만 계실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가고 한옥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한옥으로 그리는 드로잉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함께 영상을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가장 먼저 그리기 전 준비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펜, 그리고 붓펜, 나중에 더욱 풍부한 색감을 더해줄 워터브러쉬 붓펜입니다. 또 연필도 준비해주세요. 가장 먼저 한옥을 그리기 위해서 지붕을 그리겠습니다. 저 용마루 너머로 해가 보인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용마루는 한옥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마루는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라는 말로 용마루는 지붕의 중앙 높은 곳에 조성되는 수평마루 부분입니다. 용마루의 주된 기능은 본래 누수 방지가 주 목적이며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합니다. 이곳 용마루 양 끝에서 수직으로 내린 마루가 아까 그린 내린마루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이 잘 나타나도록 그려주도록 합니다. 더욱 세밀하게 표현해 봅니다. 여기서 한옥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전통가옥 형태인데요. 한옥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그리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건축 양식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도였습니다. 서양 건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집이 모두 한옥이었으므로 한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대식이 서양식 건물이 많이 지어졌던 정동길에 남아있던 기와집들을 가리키는 말이 점차 용례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용어가 되었다는 것이 한옥의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한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경인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아 특정 왕조나 국가의 개념보다 우리 민족 혹은 우리 민족이 정착해온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붕의 골대가 완성되었다면 기와를 그려보겠습니다. 기와는 건축물 지붕에 올려 지붕을 덮어 눈과 비가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옛날 초가집 등의 지붕이 몇 년이면 썩어버려 자주 교환했다면 기와는 반영구적으로 실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처마와 석가래입니다. 석가래는 한옥의 지붕을 받치고 가늘고 긴 나무입니다. 옛 집을 보면 초가집은 지붕이 가벼워서 가늘었고 기와집은 지붕이 무거워서 석가래가 긁었습니다. 간혹 제비들이 징쥐를 짓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석가래입니다. 이제 지붕이 완성되고 기둥과 초석을 그려보겠습니다. 기둥은 공간 구성의 기본이 되는데 하나같이 맨 땅이 아닌 주춧돌인 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흙보다 더 단단한 돌 위에 건물의 기초를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한옥은 지역과 시대에 따른 형태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세대를 걸쳐 계속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크고 작은 변화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양옥 형식에 밀려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찰 건축 등으로 명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문과 같은 형식으로 창은 제방과 통풍과 재건을 위하여 호창호지를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다양한 창살 무늬가 있는데요.
한지를 통해 비쳐 들어오는 햇살은 강렬하지 않고 은은합니다. 방 안 분위기를 차분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는데 한지는 채광뿐만 아니라 통풍에도 유리합니다. 방 안의 탁한 공기를 밖으로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하여 환기를 시켜주고 이로써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한옥의 대청 앞쪽에 전체에 들이는 긴 창살문인 독한문을 그려줍니다. 한옥 창문의 종류는 정자찰상, 띠살창, 불발기, 완자살창, 숫대살창 등 다양한 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인 아파트가 채움의 구조라면 한옥은 비움으로써 여유로움을 찾는 구조입니다. 앞뒤로 뻥 뚫린 대청마루와 마당이 바로 비움을 실천한 구조입니다. 한옥의 장점은 과학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난방으로 꼽히는 온돌. 온돌의 우수성은 현대에도 인정받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양옥에서도 사용되고 있지요. 온돌은 적은 연료로 따뜻함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또 마루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무와 흙은 집안의 습기를 조절해주고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처마는 온돌과 마루 못지않은 냉난방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해가 높이 뜨는데 처마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또 겨울철에 낮게 뜬 태양이 처마 아래로 비춰 공기를 덮이고 난 뒤 집 주위를 감싸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처마의 곡선은 한국적인 미의 상징입니다. 살짝 내려앉았다가 부드럽게 하늘로 뻗는 지붕은 동양의 우아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깊은 처마는 우리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자연스러운 간접 조명으로 방안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햇살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한옥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을 그려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에 물이 나오는 펜인 워터 브러쉬 펜으로 슥싹슥싹 칠을 해주면 짜잔!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옥의 구조와 특징, 유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센터 주변에는 한옥과 한옥마을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보고 더욱 한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과 서예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전화 부탁드립니다.